책방의 하랑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갑작스럽진 않죠. 네, 가을비와 함께 날씨가 너무 쌀쌀해져서 갑자기 추워져서 네,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을 건데 다들 몸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유정님의 단편 소설 소나기입니다. 그럼 소나기 시작합니다. 음산한 검은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 금시라도 비 한 줄기 할 듯 하면서도 여전히 짓궂은 햇발은 겹겹 산속에 묻힌 외진 마을을 통째로 자실 듯이 달구고 있었다. 이따금 생각나는 듯 삶에 들린 바람은 논밭간의 나무들을 뒤흔들며 미쳐 날뛰었다. 매 밖으로 농군들을 멀리 품앗이로 내보낸 앞말의 공기는 쓸쓸하였다. 다만 맴매탄 미루나무 숲에서 거칠어가는 농촌을 읊는 듯 매미의 애 끊는 노래. 매움 매움. 춘호는 자기 집 올봄에 5원을 주고 사서 든 묵삭은 오막살이 집. 방문턱에 걸터 앉아서 바른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는 봉당에서 저녁으로 떼올 감자를 씻고 있는 아내를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사날밤이나 눈을 안 붙이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농사에 골이 싹은 그의 얼굴은 더욱 해쓱했다. 아내에게 다시 한번 졸라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이봐, 그래 어떻게 그 돈 2원만 안 해줄 테요? 아내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갓 잡아온 새댁 모양으로 씻는 감자나 씻을 뿐 잠자코 있었다. 되나 안 되나 좌우간 이렇단 말이 없으니 춘호는 우라가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타고돼서 떠들어온 몸이라 자기를 믿고 장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알량한 집을 팔려 해도 단 2, 3원 안에 작자도 내닫지 않으므로 앞뒤가 꼭 막혔다. 많은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똑똑하겠다. 돈 2원쯤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채도 안 하니 썩 괘씸한 듯 싶었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 한번 돈 좀 안 해줄 테요?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대꾸는 역시 없었다. 춘호는 녹이 충천하여 불현듯 문지방을 떠달밀고 벌떡 일어섰다. 눈을 홉두고 벽에 기대인 지게막대를 손에 잡자 아내 옆으로 바람같이 달려들었다. 이년아, 기집 좋다는 게 뭐여? 남편의 금신도 덜어 주어야지 끼고 자자는 게 기집이여? 지게막대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질게 후렸다. 까부라지는 비명은 모지락스레 찌그러진 울타리 틈을 벗어나간다. 잽쳐 지게막대는 앉은 채 고꾸라진 아내의 발 뒤축을 얼러볼기를 내려 갈겼다. 이년아,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조르는 게야? 범같이 호통을 치며 남편의 지게막대를 공중으로 다시 올리며 오주름을 쓸 때 아내는 그만이! 하고 외마디를 질렀다. 연하여 몸을 뒤치자 거방 엎어질 듯이 쌀이면 밖으로 내달렸다. 얼굴에 눈물이 흐른 채 황그리는 걸음으로 문 앞에 언덕을 내리어 개울을 건너고 맞은 쪽에 뚫린 콩밭길로 들어섰다. 네가 날 피하면 어디 갈 테요? 발길을 막는 듯한 의미 있는 호령에 달아나던 아내는 다리가 멈칫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쌀이문 안에 아직도 지게막대를 들고 섰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른에게 죄진 어린애같이 입만 쫑긋쫑긋하다가 남편이 뛰어나올까 겁이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새돌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요. 쭈뼛쭈뼛 변명을 하고는 가당기를 다시 힝하게 내걸었다. 아내라고 요새 이 돈 2원이 급시로 필요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마는 그의 자격으로나 노동으로나 돈 2원이란 감히 땅김도 못해볼 형편이었다. 버리라야 하잘것 없는 것.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남에게 뒤질까 영산에 올라 산으로 빼는 것이다. 조그만 종다리깨를 허리에 달고 거한 상 중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도라지, 더덕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깊은 산속으로 우중충한 돌 틈바귀로 잔약한 몸으로 맨발에 집신짝을 끌며 강파른 산등을 타고 돌려면 젖먹던 힘까지 녹아내리는 듯 진땀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쭉 흘러내린다. 아랫도리를 단 외겹으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로 허리를 척척 엉겨 걸음을 방해하였다. 땀에 부른 종아리는 거친 숲에 긁혀미어 그 쓰라림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무거운 흙내는 숨이 탁탁 막히도록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삶의 발버둥 치는 순직한 그의 머리는 아무 불평도 일지 않았다. 가물의 콩나기로 어쩌다 도라지 순이라도 어지러운 숲속에 하나둘 뾰족이 뻗어오르는 것을 보면 그는 그래도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띄었다. 때로는 바위도 기어올랐다. 정이 못 기어오를 그런 험한 곳이면 칡덩굴에 매달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떼국에 전 무명 적삼은 벗어서 허리춤에다 쭉 찌르고는 호랑이 숲이라 이름난 강원도 산골에 매달려 길을 쓰고 허비적거린다. 골바람은 지잘적마다 알몸을 두른 치맛자락을 공중으로 날린다. 그제마다 검붉은 볼기짝을 사양없이 내보이는 그를 칡 덩굴이 본다면 배를 움켜쥐어도 다 못 볼 것이다. 많은 다행히 그윽한 산골이라 그 꼴을 비웃는 놈은 뻐꾸기뿐이었다. 이리하여 해동갑으로 해가를 하고 나오면 캐어 모은 도라지, 더덕은 얼로 사발가옷 혹은 두어 사발 남짓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리로 내려와 주막가리에 가서 그걸 내주고 보리쌀과 사발 바꿈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엔 그나마도 철이 겨워 소출이 없다. 그 대신 남의 보리빵알을 온종일 찢어주고 보리밥 그릇이나 얻어다가는 집으로 돌아와 농토를 못 얻어 뻔뻔히 노는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그러고 보니 돈 2원은커녕 당장 목을 딴데도 피도 나올지가 의문이었다. 만약 돈 2원을 돌리자면 아는 집에서 보리라도 구워 파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고 온 동리의 아낙네들이 치맛바람에 팔자 고쳤다고 쑥덕거리며 은근히 시세우는 새돌엄마가 아니고는 노는 벌이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그는 자기 꼴 주제에 재물에 눌려서 호사로운 새돌엄마에게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 새돌엄마도 처음에야 자기와 같이 천한 농부의 계집이련만 어쩌다 하늘이 도와 동리의 부자 양반 이주사와 은근히 배가 맞은 뒤로는 얼굴도 모양내고 오치장도 하고 밥 걱정도 안 하고 하여 아주 금방석에 뒹구는 팔자가 되었다. 그리고 새돌아버지도 이게 웬 땡이냐는 듯이 아내를 내돈 채 눈을 살짝 감아버리고 이주사에게서 나는 옷이나 입고 주는 쌀이나 먹고 연년이 신통치 못한 자기 농사에서 한 손을 떼고는 희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사실 말인즉 추노처가 새돌엄마에겐 죽어도 아니 가려는 그 손가락은 정작 여기에 있었다. 바로 지난 늦은 봄 달이 뚫어지게 밝은 어느 밤이었다. 추노가 보름개추를 보러 산 모퉁이로 나간 것이 이슥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인젠 자고 오려나 생각하고는 막 드러누워 잠이 들려니까 웬 난데없는 황소 같은 놈이 뛰어들었다. 허둥지둥 추노초를 마구 깔다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었다. 어수룩한 시골일이라 별반 풍설도 아니 나고 쓱싹 되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동리의 부자 이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채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추노초는 새돌엄마와 직접 관계는 없는데도 그를 대하면 공연스레 얼굴이 뜨뜻해지고 몹시 어색하였다. 죄나 진 듯이. 그리고 더욱이 새돌엄마가 새댁 나는 속옷이 3개고
버선이 내버리고 하며 아주 좋다고 한달되는 그 꼴을 보면 혹시 자기에게 한 점을 두고서 비아냥거리거나 아닌가 하는 옷 생각으로 무안해서 고개도 못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좀만 잘했다면 지금쯤 새돌 엄마처럼 호강을 할 수 있었을 그런 갸릇한 기회를 깝살버린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괴롭히는 그 쓰라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런 욕을 보더라도 나날이 심해가는 남편의 무지한 매보다는 그래도 좀 헐할 게다. 오늘은 한맘 먹고 새돌 엄마를 찾으러 가려는 것이었다. 춘어천은 이번 걸음이 헛발이나 안 칠까 일념으로 심화를 하며 수양버들이 쭉 늘어박힌 논두렁길로 들어섰다. 그는 시골 안악내로는 용모가 매우 반반하였다. 좀 야윈 듯한 몸매는 호리호리한 것이 소위 동리의 문자대로 외입게나 하염직한 얼굴이었으되 추레한 의복이며 퀴퀴한 냄새는 거지를 볼지른다. 그는 왼손 바른손으로 겹금내기로 치마 귀를 여며가며 속살이 뼈질까 조심조심 걸었다. 감사나운 구름송이가 하늘 신폭을 딥덮고는 차츰차츰 지면으로 쳐져 내리더니 그의 산봉우리에 엉겨 살풍경이 되고 만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앞뒷산을 한적하게 울린다. 빗방울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굵어지며 무더기로 퍼버내린다. 춘어천은 길가에 늘어진 밤나무 밑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거니며 새돌 엄마 집을 멀리 바라보았다. 북쪽 산깃을 높직한 울타리로 뺑 돌려 두르고 앉았는 오목하고 맵시 있는 집이 그 집이었다. 그런데 쌀이문이 꼭 닫힌 걸 보면 아마 새돌 엄마가 농군청에 저녁 재누리를 나누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새돌 엄마 오기를 지켜보며 오독헌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뭇잎에서 빗방울은 뚝뚝 떨어지며 그의 뺨을 흘러 젖가슴으로 스며든다. 바람은 지날 적마다 냉기와 함께 굵은 빗발을 몸에 들이친다. 비에 쪼르륵 젖은 치마가 몸에 찰싹 감겨 허리로, 궁둥이로, 다리로 살의 윤곽이 그대로 비쳐올랐다. 무던히 기다렸으나 새돌 엄마는 오지 않았다. 하도 진력이 나서 하품을 하며 가며 정신없이 서 있느라니 왼편 언덕에서 사람 오는 발자취 소리가 들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 보았다. 그러나 날쌔게 나무 틈으로 몸을 숨겼다. 동이배를 가진 이주사가 지 우산을 받쳐 쓰고는 새돌네 집으로 향하여 엉덩이를 껍죽거리며 내려가는 길이었다. 비록 키는 짝달만하나 숫 좋은 수염이든지 온 동리를 털어야 단 하나뿐인 탄건이든지 썩 풍채 좋은 50 전후의 양반이다. 그는 쌀이문 앞으로 가더니 자기 집처럼 거침없이 문을 떠다밀고는 속으로 버젓이 들어가 버린다. 이것을 보니 춘어천은 다시금 속이 편치 않았다. 자기는 개 돼지같이 무시로 매만 맞고 돌아치는 천덕꾼이다. 안팎으로 겹기염을 받으며 간들대는 새돌 엄마와 사람된 치수가 두드러지게 다름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새돌 엄마의 호강을 너무나 부럽게 우러러보는 반동으로 자기도 잘했더면 하는 턱없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몇 갑절 쓰린 맛으로 그의 가슴을 찌푸뜨렸다. 새돌의 집을 하염없이 건너보다가 어느덧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굴러내린다. 언덕에서 쓸려내리는 사태물이 발등까지 개 흙으로 덮으며 소리를 흐른다. 빗물에 푹 젖은 몸뚱아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가볍게 몸소리를 쳤다. 그리고 당황한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여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다. 다시 시선을 돌려 그 집을 쏘아보며 속으로 궁리하여 보았다. 안에는 확실히 이주사뿐일 게다. 그때까지 걸렸던 쌀이 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넣은 빨래를 여태 안 걷어들이는 것을 보면
어떤 맹세를 두고라도 분명히 이주사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 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봉당으로 선뜻 뛰어오르며 새돌엄마 귀슈? 하고 인기를 내보았다. 물론 당자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그 음성이 나자 안방에서 이주사가 번개같이 머리를 내밀었다. 자기 딴은 꿈박이라는 듯 눈을 두리번 하더니 옷 위로 볼가진 추노처의 젖가슴 아랫배 넓적다리로 발등까지 슬쩍 음흉히 훑어보거나 거나한 낯으로 빙그레한다. 그리고 자기도 봉당으로 주춤주춤 나오며 새돌엄마 말인가? 그 왜 지금 막 나갔지? 곧 온댔으니 안방에 좀 들어가 기다렸으면 하고 매우 일이 딱한 듯이 어름어름한다. 이 비에 어딜 갔어요? 지금 요 밖에 좀 나갔지. 그러나 곧 올걸? 있는 줄 알고 왔는디. 준호처는 이렇게 혼잣말로 낙심하며 섭섭한 낯으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아갈 듯이 봉당 아래로 내려섰다. 이주사를 쳐다보며 물찬 제비같이 산들어지게 그럼 요담에 오겠세요. 안녕히 계시오. 하고 작별 인사를 올린다. 지금 곧 온댔는데 좀 기다리지. 다음에 또 오지요. 아니세 좀 기다리게. 여보게. 이봐. 이 추노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기가 올랐다. 허둥거리며 재간껏 만류하였으나 암만 해도 안 될 듯 싶다. 추노처가 여기에 찾아온 것도 큰 기적이려니와 뇌성병력의 구석진 곳이겠다. 이렇게 솔깃한 기회는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혀 입에 물었던 장죽을 쭉 빨아 방 안으로 치뜨리고는 계집의 허리를 뒤로 다짜고짜 끌어안아서 봉당 위로 끌어올렸다. 계집은 몹시 놀라며 왜 이러셔요? 이거 놓으세요. 하고 몸을 뿌리치려는 앙탈을 한다. 아니 잠깐만. 이주사는 그래도 놓지 않으며 허겁스러운 눈짓으로 계집을 달랜다. 흘러내리는 고이춤을 왼손으로 연신 치우치며 바른 팔로는 계집을 움켜잡고는 엄두를 못 내어 짤짤매다가 간신히 방 안으로 끙끙 몰아넣었다. 안으로 문고리를 재빠르게 채이었다. 밖에서는 모진 빗방울이 배춧잎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에 나무 떠는 소리가 요란하다. 가끔 양철통을 내리 굴리는 듯 거푸진 천둥 소리가 방고래를 울리며 나는 점점 침침하여 갔다. 얼마쯤 지난 뒤였다. 이만하면 길이 들었으려니 안심하고 이주사는 날숨을 후 하고 돌린다. 실없이 고마운 비 때문에 바람도 못 치고 앙살도 못 피우고 무릎 앞에 고분고분 늘어져 있는 계집을 대견히 바라보며 빙긋이 얼러보았다. 계집은 온몸에 진땀이 쭉 흐르는 것이 꽤 더운 모양이다. 벽에 걸린 새도로 몸에 적삼을 꺼내어 계집의 몸을 말쑥하게 훑닦기 시작한다. 발끝서부터 얼굴까지. 너 19이지? 하고 이주사는 취한 얼굴로 얼간히 물어보았다. 네. 하고 맷떨어진 대답. 계집은 이주사 손에 놀리어 일어나도 못하고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있다. 이주사는 계집의 몸을 다 씻기고 나서 한숨을 내뽑으며 담배 한 대를 턱 피워 물었다. 그래, 그 요새도 서방하게 주리경을 치느냐? 하고 묻다가 아무 대답도 없음에 원 그래서 어떻게 산단 말이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란 게 알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다 혹시 맞아 죽으면 정장 하나 해볼 곳 없는 거야. 허니 네 명이 아까우면 덮어놓고 민적을 가르는 게 낫겠지. 하고 계집의 신변을 위하여 염려를 마지 않다가 번뜩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또 참 아이 낳았다 죽었다구나? 네
어디 난 듯이나 싶으냐? 계집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지며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외면하였다. 이주사도 그것까지껏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웬 녀석의 냄새인지 무생채 썩는 듯한 시커무레한 악취가 불시로 코청을 찌르니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야 그런 줄은 소통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비위가 조이 역하였다. 그는 빨고 있는 담배통으로 계집의 배꼽깨를 톡톡히 가리치며 이 살에 때꼽 좀 봐라. 그래 물이 흔한데 이것 좀 못 씻는단 말이냐? 하고 모처럼 기분 상한 것이 앵안하는 듯이 꺼림한 기색으로 혀를 찼다. 하지만 계집이 참다 이내 무안에 못 이기어 일어나 치마를 입으려 하니 그는 역정을 벌컥 내었다. 옷을 빼앗아 구석으로 내동댕이 치고는 다시 그 자리에 끌어앉혔다. 그리고 자기 딸이나 책하듯이 아주 대범하게 꾸짖었다. 왜 그리 계집이 달망대니? 좀 듬직치 못하고. 춘호처가 그 집을 나선 것은 들어간 지 약 1시간 만이었다. 비가 여전히 쭉쭉 내린다. 그는 진땀을 있는 대로 흠뻑 쏟고 나왔다. 그러나 의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는 일은 성공이었다. 그는 몸을 솟치며 생긋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도 몹쓸 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짓 거야 골백번 당한데도 남편에게 매나 안 맞고 의족해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사양치 않을 것이다. 이주사를 하늘같이 은인같이 여겼다. 남편에게 부쳐먹을 농토를 줄 테니 자기의 첩이 되라는 그 말도 죄송하였으나 더욱이 돈 2원을 줄 게니 내일 이맘때 새돌레 집에서 넌지시 만나자는 그 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웠고 벅찬 짐이나 분든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다만 애 키우는 것은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는 나절에는 대매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는 일변 기뻐하며 일변 애를 태우며 자기 집을 향하여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을 가분가분 내달렸다. 춘호는 아직도 분이 못 풀리어 뿌르퉁하니 홀로 앉았다. 그는 자기가 고향인 인제를 등진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해를 이은 흉작의 농작물은 말못되고 따라 빚쟁이들의 위험과 악다구니는 날로 심하였다. 마침내 할 일 없이 집 세간살이를 그대로 내버리고 알몸으로 밤 도주하였던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을 찾는다고 나 어린 아내의 손목을 끌고 이산 저산을 넘어 표량하였다. 그러나 우정 찾아든 곳이 고작 이 마을이나 산속은 역시 일반이다. 어느 산골에 가 호민을 잡아보아도 정은 조그만치도 안 붙었고 거기에 오직 쌀쌀한 불안과 굶주림이 품을 벌려 그를 맞을 뿐이었다. 터무니없다여 농토를 안 준다. 일구멍이 없음에 품을 못 판다. 밥이 없다. 결국에 그는 피폐하여 가는 농민 사이를 감도는 엉뚱한 투기심에 몸이 달떴다. 요사이 며칠 동안 두고 요놈의 뒷산 속에서 밤마다 큰 노름판이 벌어지는 김이라 알았다. 그는 자기도 한몫 보려고 끼룩거렸으나 좀처럼 미천을 만들 수가 없었다. 2원. 수나 좋아서 이 2원이 좋아만 잘한다면 금시 발복이 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3, 40원 따서 동리의 빚이나 대충 가리고 옷 한 벌 지고 있고는 진절이 나는 이 산골을 떠나라는 것이 그의 배포였다. 서울로 올라가 아내는 안짬을 재우고 자기는 노동을 하고 둘이서 다구지게 벌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산구석에서 굶어 죽을 맛이야 없었다. 그래서 젊은 아내에게 돈 좀 해오라니까 요리 매끈 조리 매끈 피하고 곁들어 주지 않으니 그 소행이 여간 괘씸한 것이 아니다. 아내가 물에 빠진 생쥐꼬르하고 집으로 달려들자
미처 입도 벌리기 전에 남편은 이를 악물고 주먹밤을 냅다 붙인다. 너 이년 매만 살살 피하고 어디가 자빠졌다 왔니? 볼치 한 대를 얻어맞고 아내는 오기가 걸려 벙벙하였다. 그래도 직성이 못 풀려 남편이 다시 매를 손에 잡으려 하니 아내는 질겁을 하여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빌며 개신개신 입을 열었다. 내일 대유, 내일 대유. 하며 돈이 변통됨을 삼가 아래는 그의 음성은 절반이 울음이었다. 남편이 반신반의하여 눈을 찡긋하다가 내일? 하고 목청을 돋궜다. 네, 내일 된대유. 내일 돼? 네, 내일 된대유. 남편은 시골 물정에 능통하니 많지 난데없는 돈 2원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 추궁에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저기 안심한 얼굴로 방문턱에 걸터 앉으며 담뱃대에 불을 그었다. 그제야 비로소 아내도 마음을 놓고 감자를 삶으러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니 남편이 곁으로 걸어오며 치근한 듯이 말리었다. 병나. 방에 들어가 어여 옷이나 말려. 감자를 내 삶을게. 먹물같이 짙은 밤이 내리었다. 비는 더욱 소리를 치며 앙상한 그들의 방벽을 앞뒤로 울린다. 천장에서 비는 새지 않으나 집 지은 지가 오래되어 고래가 물러앉다시피 된 방이라 도배를 못한 방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어 귀추축하다. 거기다 거적 두인만 덩그렇게 깔아놓은 것이 그들의 침소였다. 석유불이 없어 캄캄한 바로 지옥이다. 벼루기는 사방에서 마냥 스물거린다. 그러나 등걸잠에 숙달한 그들은 천연덕스럽게 나란히 누워 줄기차게 퍼붓는 밤 빗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모르고 나날이 매질로 불평과 원한 중에 복대기는 그들도 이 밤에는 불시로 화목하였다. 단지 남편의 품에 든 돈 2원을 꿈꾸어 보고도 서울 언제 갈라요? 남편의 왼팔을 베고 누웠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응석비슷이 물어보았다. 그는 남편에게 서울의 화려한 거리며 후한 인심에 대하여 여러 번 들은 바 있어 일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몽상은 하여 보았으나 실제 구경은 못하였다. 얼른 이 고생을 벗어나 살기 좋은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곧 가게 되겠지. 빚만 좀 없어도 걷든 하련만. 빚은 낭종 갚더라도 얼핏 값세다유. 염려 없어. 이달 안으로 꼭 가게 될 거니까. 남편은 썩 회의 승낙하였다. 따는 그는 동리에서 일컬어주는 길꾼으로 투전장의 갑옷쯤은 시루에서 콩나물 뽑듯 하는 능수였다. 내일 밤 2원을 가지고 벼락같이 노름판에 달려가서 있는 돈이랑 깡끌이 모집어 놓을 생각을 하니 그는 은근히 기뻤다. 그리고 교묘한 자기의 손재간을 홀로 뽐내었다. 이번이 서울 처음이지? 하며 그는 서울바람 좀 한번 쐬었다고 큰 채를 하며 팔로 아내의 머리를 흔들어 물어보았다. 성미가 워낙 겁겁한지라 지금부터 서울 갈 준비를 착착 하고 싶었다. 그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둠 구석에서 뇌 자라먹은 아내를 데리고 가면 서울 사람들에게 놀림도 받을 게고 거리끼는 일이 많을 듯 싶었다. 그래서 서울 가면 꼭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을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치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사투리에 대한 주의부터 시작되었다. 농민이 서울 사람에게 꼬라리라는 별명으로 감잡히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투리에 있을지니 사투리는 쓰지 말며 합세를 하십니까? 하기유를 하오로 고치되 말끝을 들지 말라. 또 거리에서 어리어릿하는 것은 내가 시골뜨기요 하는 얼뜬 짓이니 갈 길은 제게 가고 볼루는 또렷또렷이 볼지라 하는 것들이었다. 아내는 그 끔찍한 설교를 귀담아 들으며 모깃소리로 네, 네를 하였다.
남편은 2시간가량을 셀 틈 없이 꼼꼼하게 주위를 다져놓고는 서울의 풍습이며 생활 방침 등을 자기의 의견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여 오다가 말끝이 어느덧 화장술에 이르게 되었다. 시골 여자가 서울에 가서 안짬을 잘 자주면 몇 해 후에는 집까지 얻어가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어 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날마다 기름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버선도 신고 해서 집 마음에 썩 들어야 한참 신바람이 올라 주워 섬기다가 옆에서 새근새근 소리가 들리므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는 이미 고라져 잠이 깊었다. 이런 망할 거. 난 말하는데 자빠져 잔다.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며 바른 팔을 들어 이마 위로 흐트러진 아내의 머리칼을 뒤로 쓰다듬어 넘긴다. 아내, 명색이 남편이며 이날까지 옷 한 벌 변변히 못해 입히고 고생만 직사게 시킨 그 죄가 너무나 큰 듯 가슴이 뻐근하였다. 그는 왁살스러운 팔로 아내의 허리를 꼭 껴안아 자기 앞으로 바트게 끌어당겼다. 밤새도록 줄기차게 내리던 빗소리가 아침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치고 점심때에는 생기로운 벽까지 들었다. 쿨렁쿨렁 눈물 나는 소리는 요란히 들린다. 시내에서 고기 잡는 아이들의 고함이며 농부들의 희희낙낙한 미나리도 기운차게 들린다. 비는 추노의 근심도 씻어간 듯 오늘은 그에게도 즐거운 빛이 보였다. 저녁 죄누릴 때 되었을걸? 얼른 빚고 가봐. 그는 갈증이 나서 아내를 대꾸 재촉하였다. 아직 멀었어요. 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벌써부터 머리를 빗고 앉았으나 원체 달포나 안이 가리어 엉클은 머리가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호랑이 같은 남편과 오랜만에 정다운 정을 바꾸어 보니 근래에 볼 수 없는 화색이 얼굴에 떠돌았다. 어느 때에는 매적하게 생글생글 웃음도 보였다. 아내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기에 퍽이나 갑갑하였다. 남편은 아내 손에서 얼레빗을 쑥 뽑아들고는 시원스레 쭉쭉 내려 빗긴다. 다 빗긴 뒤 옆에 놓인 밥사발에 물을 손바닥에 연신 칠해가며 머리에다 번지르하게 발라놓았다. 그래놓고 위서부터 머리칼을 재워가며 맵시 있게 쪽을 딱 찔러주더니 오늘 아침에 한석호 공을 들여 삼아놓았던 집시는 아내의 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자근자근 골을 내주었다. 이제 가봐 하다가 바로 곧 와. 응? 하고 남편은 그 이원을 고이 받고자 손색 없도록 실패 없도록 아내를 모양내 보냈다.